저 이제 며느리 역할 안 할래요. 아유 며느라, 네가 며느리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안 된다. 네가 없으면 우리 집안 무너져. 근데 그러면 그 며느리 없어지면 그 집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새 며느리가 와요. 새 며느리가 와가지고 나는 똥배 나왔는데 걔는 이대 나오고, 제가 코로나에 진짜 3년 일 없는 사이에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 뵈니 반갑네요. 네,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연수로는 3년 걸린 것 같아요. 정기 강연을 다시 하는 데에 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생활의 변화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생각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저는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삶을 마감하는 날에 저는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제 인생은 좀 많이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강연을 30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초반에 시작한 강연 대상이 아침마당 분들이었었어요. 아침마당 분들이었는데 아침마당에 그때 시청자층이 5, 6, 70대였어요. 근데 이제 5, 6, 70대를 대상으로 30 초반 중반의 아이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좀 잘했을까요? 좀 잘 안 됐을까요? 네? 잘 안 됐다고요? 그건 선생님의 못돼 처먹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남편도 싫어하고 애도 싫어하고 같이 온 언니도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 싫어하고. 잘 됐어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 뭐 앵콜도 받고. 저는 그래서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른이 된 게 아니고요, 어른 역할을 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른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환경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그거를 저항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맞짱 뜨고 이런 며느리도 있잖아요. 지가 싫으면 싫다고 하고, 어머니 요즘에 누가 이렇게 동그랑땡을 많이 붙여요, 어머니. 작년에 붙인 거 지금도 냉동실에 있어요, 어머니.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가나요, 어머니?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대단한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이런 며느리들은 지속이에요. 속병이 없어. 암도 잘 안 걸려요. 또 희한하게 그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보통 착해요.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 며느리는 백세 건강, 무병장수. 그 며느리 주변은 이제 세상 일찍 뜨고 암 걸리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자, 오늘 솔직히 리서치 해봅시다. 강사님, 저는 그런 며느리 스타일 같아요. 저 할 말 합니다. 주변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요. 관계보다 중요한 건 제 안에 있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 진실하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예요. 인간관계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 손든 분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자, 일단 손든 분들은 앞으로 큰 정신적 질환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지금 손 드신 분이 1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나보다는 우리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상황, 나보다는 환경, 내 내면 세계보다는 관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우리는 소리 없는 소리와 소리로 들은 거예요. 강사님, 저는 좀 억울해도 우리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는 거고 내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비전, 내 욕망, 내 욕심보다는 내 역할, 그거를 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미션, 사명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님,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한번 얘기해 봐봐요. 너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알고 싶어서. 자, 손 안 든 사람들 중에 자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을 심리학에선 얍삽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단어를 말할 땐 아주 합창을 하시네요. 아까 제가 뭐 정상적인 질문할 땐 이러다가 지금 얍삽이. 좋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그 중간 사람이 저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상황도 살필 줄 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 나는 그런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되게 내 욕심이 강하다고 느끼지만 결국 내가 한 행동들을 보면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하고 나보다는 사명감을 생각을 한 거구나. 나보다는 내 역할. 그게 균형이 아주 많이 기울어진 사람이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게 어려서는 무슨 역할이 있어요? 한국은 누구에게 역할을 되게 많이, 너 이거 해야 돼라고 해요. 자식들 중에서는. 장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강사님, 전 장녀예요. 장녀나 장남 이렇게 많아요.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장녀, 장남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애가 여럿인데 그 중에 지가 큰 딸이나 큰 아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왠지 얼굴 표정이 좀 많이 억울해 보여요. 억울하고 좋게 말하면 되게 침착해 보이는데, 온유해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장녀 장남은 이런 말 좀 혹시 들었어요? 야, 네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아니면 큰애가 모범을 보여야지. 아니면 야, 누나가 그걸 참아야지. 쟤는 어린데. 이런 종류의 말을 강사님 좀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론 스트레스도 받고, 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말 좀 계속 들으면서 성장했네요. 손 들어보셔요. 더 어두워요, 확실히. 확실히 더 어두워. 이게 커튼 안 막힌 느낌이야. 손도 이렇게 들어요. 뭔 말을 들었어요? 우리 두 번째 줄에 우리 잠바, 우리 카키색 잠바 뭐라고 했어요? 항상 너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가 중심이 중심이 돼야 된다. 또요? 네가 항상
그 먼저 앞서가야 된다. 먼저 앞서가야 된다. 네가 결혼도 먼저 해야 되고 네가 이혼도 먼저 해야 된다. 항상 좋은 거는 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동생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강아지한테도 말해줘. 야, 그러시구나.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그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둘째한테 막 기대를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육학에선 텄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텄다. 동이 텄다. 저 새끼는 튼 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첫째하고 둘째가 잘 될 줄 알고 겁나 뭘 했는데 텄어. 그러면은 막내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자식 농사 뭐 내 맘대로 되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엄마는 그냥 네가 뭐 유학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 네 애비랑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 그래서 저는 막내로 엄청 자유롭게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근데 제가 장녀하고 장남처럼 자랐구나.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남아서 자기에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뭐가 돼야 돼. 네가 뭐가 돼야 돼. 네가 뭐가 돼야 돼. 넌 장남이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모범을 보여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던 분들은 할아버지고 부모님이어서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 소리가 셀프 텔러를 만들어버리는 영향을 미친 걸 발견한 거예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 거는 나. 삶의 결정적 순간에 우리에게 말 거는 그 존재. 소리 없는 소리. 그게 바로 셀프 텔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내 안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한테 말 거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선배가 되고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이 변수, 대단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그냥 받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받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되게 막내처럼 막 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강사가 되면서 제 안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금 무대 완성해야 되지 않겠어? 응? 너 이거 책임져야 돼. 그 감시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쓰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 그 소리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연을 초기에 제 강연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제 강연을 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바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세바시 보통 15분인데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바시의 강연 내용을 1분 이상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런 말 하면 놀라야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주면은 이해가 돼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대꾸도 엄청 심하게 하시네 진짜. 반응을 또 하라 가지고 했는데 갱년기인가 씨 아주 그냥 갱년기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갱년기예요. 갱년기는 인정해요. 손발이 막 뜨거워져요.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 발이 너무 뜨거워요. 벗으라고요? 슬리퍼요? 그러면 제가 이거 신발 한 번만 벗을게요. 그러니까 제 그때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강연을 못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강연을 못했으면 어떻게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와요. 너무 애쓰고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건가? 왜 못 보는 거지?
못 보는 이유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못 보는 이유를 제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알려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도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뭐 잘못했어, 나 이거 뚜껑 열면 알 것 같아. 근데 일부러 뚜껑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안 여는 거예요? 두려움 또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카톡을 열고 싶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그 영상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준비도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실만 마주한다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을 치고 상당히 성과가 초반에 잘 났지만 저는 그 데미지를 계속 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역할 잘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남편으로 잘하고, 누구의 딸로서 잘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또 한부모 가정이 되면 사람들이 얕잡으면 안 돼. 사람들의 티가 잡히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뭐 엄마만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아빠만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은 잘 수행해냈는데 문제는 뭔가 정신적 데미지가 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중간중간 잘 풀지 못하면, 잘 승화하지 못하면 그게 쌓이는 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잘 삐지거나, 삐지면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무기력해지거나. 무기력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쉼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의 쉼이에요.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쉼이에요. 그냥 너저분하게 너불러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더 다운돼요.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 날 쉰다고 해가지고 집에 그냥 이렇게만 있어 보세요. 그건 더 무기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그 하던 거 있잖아요. 하던 역할. 그 역할을 조금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만 되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 그 본인이 안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억울해 그냥. 그러니 살짝 눈치 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쉬운 걸로 뭐냐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를 넘기려면 우리는 진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사람들이 저보고 막 그래요. 자기 자살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녁에 자살하고 오전에는 운동을 합시다. 자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자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자, 그냥 자살은 뭐 할 수 있는데 일단 운동을 하고 오후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강연 한 편 듣고 그리고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뇌를 안정시켜 줘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을 기르다 보면 뇌가 사고를 좀 더, 똑같은 상황인데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요.
그러니 여러분 막 우울증 앓고 막 공황장애 있고 막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기 싫어도 운동을 좀 같이 합시다. 네. 자, 일단 여성분들은 갱년기 있고 뭐 우울증 있고 막 사는 게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하루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1000개, 오후에 1000개. 진짜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운동은 좋아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엔 해야 돼요. 그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지 말고 시간 빨리 가는 거, 시간 빨리 가는 장소, 시간 빨리 가는 사람 만나면 하면 시간 빨리 가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행은 해외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반응하는지를 아는 게 여행의 포인트. 저 여행사 하고 싶어요. 옥투어? 그리고 손님들 차에 탈 때 장판 같은 거 좀 팔면 되잖아요. 옥장판 같은 거 허리 지지고 디스크에 완전 좋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장남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아, 이젠 난 강의 안 해. 하고 싶지도 않아. 왜요? 전 강의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안 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이젠 좀 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배가 불렀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당신 강연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저 이제 며느리 역할 안 할래요. 아유, 며느라, 네가 며느리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안 된다. 네가 없으면 우리 집안 무너져. 근데 그러면 그 며느리 없어지면 그 집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새 며느리가 와요. 새 며느리가 와가지고 나는 똥배 나왔는데 걔는 이대 나오고 새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냥 집안이 엄청 화목하고 나 없어도 잘 되고. 진짜 제가 코로나에 진짜 3년 일 없는 사이에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야매 버전인데 오은영 선생님 연세대 나오시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오은 선생님 걸 몰래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살짝 내가 봐도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학문적이시다. 마음도 따뜻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진짜 다 맞는 말 하시네. 너무 부럽다. 나 없어도 세상 잘 되는구나.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나와서 더 학문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푸시네. 다 하기 싫더라고요.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 난 이제 사라지고 싶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다 싫어. 예전에는 이것만이 나의 전부였는데 이젠 아무 의미 없어.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예전엔 가족이 전부였고 이 남자 이 여자가 전부였고 그 일이 그 미션이 전부였는데 이젠 다 싫어. 손발만 계속 뜨거워지고 신발 벗고 강연해서 시선이나 끌라고 하고. 진짜 짜증나. 근데 제가 이 신발을 벗는 것도요 제 딴에는 훈련이요. 무슨 훈련이요? 무대에서 신발 벗고 강의하면 안 된다는 제 금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신고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참으면 돼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고. 저 신발 벗어도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거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금기시 됐던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벗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기 내서 어느 시점엔가 저처럼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버리세요. 열심히 일하다가 갱년기 온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엄마 역할하고, 열심히 며느리 역할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그걸 자기가 좋아해서 했는데 어느 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했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했고, 돈 벌어야 됐으니까 했고, 거절할 수 없어서 했고. 근데 그렇게만 살기에 인생의 시간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발들을 벗고 excuse me 하고, 나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안에 있는 셀프 텔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몇째예요, 몇째예요? 전 삼남의 1년. 제일 큰 딸이요. 삼남? 일남 2녀에 부모님이 결혼을 몇 번 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그런 거 자유로워져야 돼. 우리 그런 거에 얽매여서 안 돼요. 그런 거에 얽매여서. 삼남? 아니요, 일남 2녀의 큰 딸이요. 누구예요, 당신은 도대체? 아까는 분명히 삼남 1녀 나만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들었죠? 저 강아지도 당황했다고요? 네, 강아지가 포함됐어요. 아, 강아지가 포함됐어요? 또라이가 오셨구나! 아니, 강아지를 포함해가지고 헷갈린다는 거 나 처음 듣네.